시청자 여러분, 혹시 전기차를 한번 타보셨습니까? 저도 못 타봤는데요. 물론 뭐 하이브리드 이런 거 말고 정말 전기차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 지인이 테슬라에서 만든 전기차를 한번 타본 시승기를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차에 타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소음이 없다는 얘기죠. 전기로 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도 이제 한국 진출 채비를 이제 속속하고 있죠. 청담동에 이제 1호 매장을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전기차에 관한 사실 우리가 앞서 나가지 못하는 것 같죠. 중국이 오히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 중국을 직접 가서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탐방하고 오신 애널리스트 한 분 모셔서요. 중국의 전기차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우리 전기차 업계가 시사해야 되는 바는 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박연주 수석연구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증권회사 다니면 이런 데를 직접 보내주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서 타보셨어요? 네, 타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타보니까. 사실 테슬라처럼 굉장히 매력적인 승차감은 아닌데요. 예. 그래도 BYD에서 하는 주력 모델 같은 경우는 꽤 탈만합니다. 디자인도 꽤 좋고요. 근데 왜 다른가요? 같은 전기를 사용해서 동력으로 하니까 네. 뭐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외부 익스테리어 같은, 그러니까 외관 같은 것들이나 뭐 이 조작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은 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진동이나 소음은 동일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왜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그게 또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 주행 거리를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그 배터리의 힘을 이제 바퀴 같은 데 연결을 해주는 모터 기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승차감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게 뭐 내연기관처럼 그 정도의 소음이나 진동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죠. 예. 이 동력을 주는 이 배터리와 나머지 이제 구동축이라든지 이런 데 맞습니다. 전달되는 예. 어떤 진동이나 소음은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입니다. 예. 저도 한번 꼭 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중국의 이 전기차 산업에 대한 현황이나 또 이 방향성에 대해서 체감하실 수 있었을 텐데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사실 작년 9월에도 한번 중국에 탐방을 갔었고요. 올해 이제 9월에 한 번 더 갔었는데요. 예, 1년 만에 가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중국 정부의 전기차 시장 부양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지난 30년 동안 굉장히 고속 경제 성장을 이뤄왔는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기존에 이제 국영제들은 공급 과잉이 돼 있는 상황이고 경제 성장도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 다음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전기차는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차 시장이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시장이 아니고 새롭게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선발주자로 치고 나가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세계 이제 경제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부양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올해 탐방을 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라는 의지는 굉장히 분명해 보였습니다. 특별히 뭐 중국하면 지금 어떤 한 분야에서 미국을 이기고 선도하고자 하는 욕구도 강하지만 워낙 대기 오염이 그렇죠. 너무 심한 나라다 그렇죠. 보니까 네네. 이 전기차가 그런 대기 오염을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그 중국 용어로 인민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워낙 그 대기 오염으로부터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이 중국 당국에서 이런 걸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또 위안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그런데 이 중국 전기차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건 하나만 딱 꼽으라면 배터리죠. 그렇죠. 요즘 배터리 때문에 워낙 시끄러워서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어떨까요? 네, 사실 그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한국 업체들이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2008년, 9년 정도부터 GM 같은 데 납품을 하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레퍼런스를 쌓아왔고 품질이나 이제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예. 네, 문제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전기차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크고 있는데 중국 현지의 배터리 업체들은 한국 배터리 업체만큼 가격이나 품질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기술력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9월에 탐방을 갔을 때도 중국 현지 자동차 업체랑 배터리 업체들 탐방을
상황을 갔었는데요. 현지에서 느끼기에도 이제 중국 배터리 대비해서 한국 배터리가 더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전기차 시장을 중국 정부에서 키우면서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 보조금이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 배터리 업체들한테 집중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제 인증 문제를 이제 걸고 넘어지면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을 좀 견제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뭐 견제를 하려고 그래도 뭐 얼추 비슷해야 견제가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은 우리께 싸고 품질은 더 좋은데 인증 이런 뭐 정부의 어떤 제도라든지 뭐 인증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제품을 막아봐야 중국 전체 전기차 산업은 키우려고 하는데 네.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지가 않은데요. 중국 그 당국의 어떤 그런 조치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또 전기차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또 좋은 배터리를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한국 배터리를 쓰고 싶어 합니다. 쓰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또 중국 내에 또 배터리 업체들이 또 있고 그 배터리 업체들은 뭐 가능하면 자기들의 이제 기술력이 어느 정도 확보될 때까지 시간을 좀 벌고 싶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 당국은 일단 시간 조절을 조금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말고요. 또 뭐 기술력이라는 게 뭐 독일도 있을 거고 일본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중국 로컬 업체와의 경쟁 말고 다른 선진국 업체들과의 경쟁은 어떻게 보였어요? 그래서 뭐 일단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의미 있게 경쟁할 수 있는 선진국 업체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미 2008년 이후에 한번 전기차 붐이 일었을 때 초창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배터리 업체들이 생겼었는데요. 2009년 이후로 전기차 시장이 죽으면서 사실상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크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한국에 있는 LG화학, 뭐 삼성 SDI 이런 업체들이 뭐 가장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에 이제 일부 이제 파나소닉이나 이런 업체들이 테슬라랑 연계를 해서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그 화제가 됐던 모델 3가 언제쯤 출시될 걸로 보이죠? 2017년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남았군요. 네, 맞습니다. 네, 모델 3가 딱 시판이 돼서 이 거리에 쏟아져 나온다면 어쨌든 양적인 측면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1등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 그렇죠. 그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저희는 뭐 전반적으로는 같이 성장하는 그림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성장한다고 하지만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은 1%가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모델 3가 출시가 되면 모델 3는 선판매만 해도 이제 40만 대 정도 되는 이제 모델이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대중적인 전기차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도 현재까지 전기차에 상당히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줬던 그건 일부러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죠? 그런 측면이 있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시장이 테슬라 같은 업체들이 성공을 하게 되면 소극적인 태도로 계속 가기는 어려워질 것이고 전기차 시장 자체가 확대되는 그런 그림으로 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 테슬라의 모델 3라는 제품이 소비자들 손에 쥐어졌을 때를 어떻게 보면 임계점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우리 곁에 오는 임계점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기차 부품 업체들, 특별히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이 배터리 업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들의 그 수익력에도 상당히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시기가 빨리 오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 이제 모델 3가 출시되는 시기에 맞춰서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대중성이 있는 전기차 모델들을 내놓을 예정이고요. 그 모델에 대한 이제 수주를 대부분 LG화학이나 SDI 같은 한국 배터리 업체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중국 시장은 이제 그런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좀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여전히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크고 있고 그 부분에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볼 걸로 예상을 하는 상황입니다. 두 회사의 그 특장점이나 차별점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 두 회사밖에 안 하나요? SK이노베이션 이런 데는 안 합니까? 하기는 하는데요. 이제 설비 규모가 좀 차이가 있고요. LG화학이나 SDI는 사실 뭐 비슷한 규모의 설비나 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전기차 이 배터리 분야에서의 삼성 SDI, LG화학의 매출이나 이 영업이익
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현재는 사실 뭐 LG화학 기준으로 매출로 따졌을 때 한 1조가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네. 뭐 실적이 크게 뭐 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20년에 7조 매출을 할 것이라는 게 회사 7조. 예, 가이던스고요. 예. 뭐 그런 이제 시장이 오게 되면은 이익 규모도 상당히 개선이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네. 그 중국 시장에서 이 전기차가 그 지금보다 시장 규모가 훨씬 커져갈 건 뭐 명확하해 보이고요. 네. 우리 업체들과 중국 업체들의 기술력 격차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직까지는 존재한다.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고요. 네. 오히려 더 이 격차가 네. 넓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냐, 아니면 네. 급속도로 좁혀질 거냐, 이런 것들 우리 투자자 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느끼셨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뭐 현재 그냥 기술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뭐 기술력 따라오는데 뭐 1, 2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1, 2년이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계속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킬로와트아워당 한 150에서 200달러 정도 하는데 2020년 정도에는 100달러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배터리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부분들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나 음극재 같은 소재들의 성능을 소재들, 개선시키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는 니켈의 이제 함유량을 계속 높이는 네.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니켈의 함유량을 높이면은 이제 에너지 밀도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원가가 떨어지는데 문제는 폭발성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니켈의 비중을 높이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한 기술적인 진전이거든요. 네. 네, 그런 기술적인 진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물질을 많이 다뤄봤던 우리나라 같은 선발 업체들이 계속 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기술적인 진전이 이제 2020년 정도까지 계속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 기술 진전이 되는 동안에는 기술 격차가 계속해서 좀 존재를 할 것 같고요. 예. 어느 정도 표준적인 이제 기술이 이제 표준화가 되고 나면은 좀 더 격차가 빠르게 좀 축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의 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게 바로 배터리잖아요. 그리고 본질은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물론 기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네네. 예, 그런데 네. 자동차, 특별히 전기차 쪽의 스페셜리스트시니까 지금까지 전기차 배터리의 어떤 발화, 폭발 네. 이런 사례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당히 있죠. 예, 테슬라만 해도 뭐 그런 경우도 그러면 있으니까요. 예. 그 삼성 갤럭시 노트 7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들이 네. 전기차 업계 내에서도 그 자동차 업계 내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 전기차에서도 이제 발화 문제나 사고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예. 그 전기차에서 나타나는 그 사고의 확률이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낮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노트 7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리튬 이온을 쓰는 핸드폰을 쓰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런 차원에서 뭐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정도의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산업은 전체 산업으로 보면 그렇지만요. 네. 그 배터리를 만든 회사라든지 그 배터리를 장착한 그 브랜드는 치명적인 문제에 봉착한다는 걸 이번에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LG화학이라든지 SK에너지, SDI요. SDI, 삼성 SDI 같은 데서 네. 테슬라라는 중국 업체들에 납품했는데 그게 네. 문제가 됐다. 그러면 네. 사실 삼성 갤럭시 노트 7도 250만 대 중에 불과 몇십 대, 몇백 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걸 그 비율로 따지면 자동차는 그 비율이 훨씬 높아질 텐데. 그랬을 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라는 게 한번 연상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그 업계 네. 특성이 좀 다른가요? 그렇다기보다는 노트 7의 케이스가 좀 특이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노트 7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삼성 SDI 배터리를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ATL 배터리를 안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 자체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거 하나의 이제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는 거라서요. 전기차도 사실 뭐 수차례 뭐 사실 폭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겼지만, 있었는데, 네네, 네. 그게 뭐 전체적인 시장 성장하는데 뭐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이 박연주 연구원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배터리 문제는 너무 커져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네, 하네요. 그러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전기차 산업도 이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질문들을 주셨을 텐데 주시장 연결해서 어떤 질문들이 들어와 있나 한번 확인해 보죠. 김수학 캐스터 나와 계시죠?
네, 오늘 주식장 채팅방에서 전기차 관련 질문들을 받아봤습니다. 먼저 테슬라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11월에 한국 진출을 합니다. 또 모델3와 관련된 한국의 역량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진출을 했을 때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 관련 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고요. 다음 질문은 2차 전지 업체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성장성이 높다고 하는데 사실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면서 최근에 매기가 꺾인 게 사실입니다. 언제쯤 다시 주가가 상승을 본격화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고요. 마지막 질문은 이제 실적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2차 전지 부문의 이 실적 전망 좋지 않다고 하는데 언제쯤 실적 호전이 가시화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2차 전지라는 게 그 1차 전지하고 다른 게 다시 계속 재생해서 쓴다는 의미에서 2차 전지라는 용어를 쓰죠. 맞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개별 기업들의 어떤 2차 전지 지금 말씀해 주신 두 개 기업일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실적 전망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죠.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첫 번째는 이제 중국향 인증이 계속 지연이 되면서 이제 그쪽 관련돼서 이제 초기 비용 부담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원재료 가격이 리튬 같은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가격이 상반기에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원가 부담이 상승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실적이 좀 둔화되는데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리튬 배터리 가격, 리튬 이온 가격 같은 경우는 6월 정도를 고점으로 해서 점차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내후년에는 이제 공급이 더 늘어나면서 가격이 좀 더 안정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이슈는 뭐 정치적인 부분이라서 사실 뭐 언제 해결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뭐 LG화학 같은 업체들의 경우는 이제 중국 이외에 아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업체 그런 국가들의 전기차 모델들이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이제 출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이외에 이제 업체들의 매출액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실적의 상황은 뭐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겠지만 뭐 바닥은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연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전기차 이 산업 쪽에서 이 주가 분석들도 하시니까 네. 눈에 띄는 종목이랄까 네. 뭐 이렇게 잘 투자하는데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종목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뭐 지금 사실 최근에 전기차 쪽 체인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은 이제 배터리 쪽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뭐 그 와중에도 좋은 업체들은 주가가 또 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LNF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은데요. 중국 정부가 이제 지난 1년 정도는 굉장히 시장의 확대에 주안점을 많이 뒀었는데 최근에는 정부 정책의 스탠스가 전기차 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원가 절감을 해라. 그래서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라라는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기차 체인 전체가 이제 수혜를 보는 그림에서 그 내에서 이제 원가 절감을 주도할 수 있는 업체들, 이제 그런 업체들 위주로 이제 좀 옥석가리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양극재 쪽 체인이 상당히 이제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LNF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커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주가 흐름도 상당히 괜찮고 뭐 실적의 트렌드도 괜찮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박연주 수석연구원과 전기차 업종 분석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